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담대한 혁신, 이 열매가 결국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얼마나 잘 진출했느냐로 우리의 혁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담대한 혁신 세 번째, 진로를 통한 진출 경쟁력 강화. 진로는 과연 대학이 책임질 문제일까요?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해외로도 나가는 이런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부터 결과까지 대학의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의 단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라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기주도성보다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서도 자기 이해나 직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보다 바로 직업의 현장으로 또는 결론으로 도달하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좀 기피한다거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것,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에 대한 봉사심이 불타올라서 공무원을 하거나 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의대를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해서 대학에서는 오히려 자기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또한 직업의 세계를 충분하게 탐색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은 이런 게 없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코넬 대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단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직이나 사회 진출에 성공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갭이어를 둔다던가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하버드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력 개발 경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대학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버드대생으로서, 하버드 출신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나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졸업생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졸업생에 대한 조사가 의외로 대학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데이터 외에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졸업생들이 어떠한 진로를 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졸업생의 정보는 재학생들에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해서라도 졸업생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충실하게 거쳐서 배출이 된 이 졸업생들이 어떤 진로 분야에, 어떤 업에, 어떤 직무에, 어떤 위치에서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특별히 첫 직장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결과가 결국에 첫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연봉은 얼마인지, 왜 선택했는지, 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갔는지,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부분의 지원이 아쉬웠는지, 이러한 졸업생들의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재학생의 지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중에 하나는 우리 과를 나온 선배들이 어딜 갔을까? 우리 과를 전공한 선배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선배들은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을까? 대학 내에서 어떤 비교과를 들었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 이 분야에 간 선배는 누가 있을까? 내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을까?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이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졸업생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투자의 비용을 통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졸업생의 정보가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 돼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연장선에서 본다면 학과의 경쟁력, 그리고 유연한 학사 제도, 이걸 통해서 구축해왔던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한 산업 현장의 경험, 일 경험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현장 경험과 일 경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이 적합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전공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중도 탈락이나 이탈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용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형 수업은 역시 일에 대한 경험, 현장에 대한 경험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전부터 우리 전공이 어떤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산업체가 있는지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또 내가 가진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주얼 레주메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비주얼 레주메라는 게 낯선 개념은 아니고 스탠포드에서 말한 스킬 프린트, 에꼴 40이나 미네르바, 올린공대 같은 이런 기술 기반의 대학에서는 보다 더 이러한 역량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역량을 얼만큼 갖추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업체 연계해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교원의 역할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 안에서 적합한지를 보시고 이 프로젝트의 수준을 조절해 주시고 발굴하고 산업체와 연결해 주려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수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로 지도는 저희들이 다 수작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이수했는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역량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수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것을 학생들 개인에게 맡길 수도 없고 학교에서 일일이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대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르는 명칭은 이제 대학마다 다양한데요. 경력개발 시스템 또는 학생들의 이력관리 시스템, 추천 시스템, 다양한 형태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은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를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졸업생의 정보와 학생들이 이수한 실적만 잘 관리해도 이것이 학생들이 추후에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까지 대학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담대한 혁신, 이 열매가 결국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얼마나 잘 진출했느냐로 우리의 혁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담대한 혁신입니다.